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49회 이번 주말회차 세리아 3경기와 분데스 3경기 분석인데요. 나폴리가 조기 우승 확정을 할 수 있는 주말이 될지, 그리고 치열한 분데스리가의 선두 그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와 살레르니타의 경기인데 이거 뭐 몇 골차 승리하가 관건인 경기가 되겠죠. 먼저 홈팀 나폴리입니다. 이번 경기 승리 시에 33년 만에 리그 우승이 조기 우승이 가능하죠. 나폴리가 이기고 라치오가 비기거나 지면은 우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라치오의 상대는 인터밀란이죠. 길어진 휴식과 압도적인 응원이 기대가 되죠. 나폴리는 안전을 위해서 경기 일정을 하루 뒤로 미뤘고 이 연맹에다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났고, 현재 많은 팬들이 굉장히 많이 경기장에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팔레티 감독은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6승 1무 1패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이번 경기 거의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폴리나토나 후이를 제외하고는 베스트 11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이번 시즌 공수 양면으로 대단히 뛰어난,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뛰어난 팀 중에 하나인 나폴리죠. 33년 만에 우승 도전, 이거 조기 확정이 가능할 경기가 될 수 있을지 관건이 궁금한 경기가 되겠죠. 원정팀 살레르니타나입니다. 최근 1승 3무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주요 경기에서 잘했죠. 아틀란타나 밀란, 인터밀란에서. 네. 이 동기부여에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 강등권 싸움에서 여유 있는 편입니다. 99년 이후에 나폴리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기록에서는 99년도 기록 붙어 있는데 나폴리 원정의 승리가 없었고, 최전방 이 디아 선수 11골에 6도움 펼치고 있는데, 활약이 기대가 되는 이 선수가 아까 제가 잠깐 잘못 언급했는데, 이 중요한 강팀들과의 경기, 아틀란타나 밀란, AC 밀란이나 인터밀란 이런 팀 상대로 골을 넣은 그런 기록이 있는 선수입니다. 공격력이 나쁘진 않으나 수비력이 좀 별로예요. 실점률이 1.6점대에 이르고 있죠. 분위기 나쁘진 않은데 이거 분석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하필 상대가 나폴리예요. 이번 주말 나폴리는 아주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겠죠. 이 나폴리 정배당을 받은 상황이고요. 핸디 배당도 굉장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이 홈에서 팬들의 압도적 응원 속에 경기 치를 나폴리입니다. 이 몇 골차 승리냐가 관건입니다. 핸디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경기는 피오렌티나 삼프도리아의 경기인데요. 피오렌티나 코파 이탈리아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팀 피오렌티나 살펴보면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인데, 2무를 기록한 이 스페치아와 아탈레타의 경기는 유로파 컨퍼런스를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렸던 경기죠. 주중에 코파 이탈리아 이 FA컵을 소화를 해서 체력적인 변수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리그는 강등권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어서 이 선수들에게 리그 경기가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컨퍼런스 리그는 4강에 올라고 코파 이탈리아도 결승에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 선수들의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 베스트 11 선수들의 선수단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 레프트백 비라기 선수의 킥력이 매우 좋고, 이 스쿼드에 있는 멤버들 중에서 헤딩을 따낼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이 세트피스 득점이 뛰어난 피오렌티나입니다. 이 삼프도리아에게는 좀 치명적이에요. 상성이 안 맞습니다. 원정팀 삼프도리아죠. 최근 리그 5경기 1승 2무 2패, 최하위 20입니다. 경기당 득점률은 리그 최하위, 실점률은 뒤에서 두 번째, 이 밸런스가 안 맞는 팀입니다. 이 스타코비치 감독은 피오렌티나 상대로 2전 2패입니다. 반대로 이 피오렌티나의 이탈리노 감독은 삼프도리아 상대로 4승 1무 1패로 상대 전적이 좋죠. 이 세트피스 수비에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삼프도리아의 경기 특성상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리그 내에서 옐로카드 수집이 압도적인 1위고, 그러다 보면은 주요 위치에서 이 파울, 프리킥을 많이 내주는데,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다 보니 이 경우에서 실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수 양면 모든 면에서 약한 모습이죠. 피오렌티나가 정배당이고요. 여기도 핸디 승도 배당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리그에서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더라도 피오렌티나의 선수단 퀄리티 차이가 큽니다. 더군다나 홈경기 세트피스에서 확실하게 판가름이 나겠죠. 피오렌티나의 핸디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볼로냐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동기부여가 사라진 홈팀이죠. 이 홈팀 볼로냐,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입니다. 아틀란타를 잡고 이 밀란과 비긴 점이 긍정적이긴 한데, 밀란이 챔스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렸던 경기였죠. 이 선수들의 동기부여에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리그는 8인데 승점 44점, 애매한 상황입니다. 유럽 대항전 나갈 확률도 거의 없고 강등에 대한 위기도 없죠. 주로 역습이 매서운 팀이긴 한데 이 골 결정력은 좀 떨어집니다. 수비가 약한 모습이죠. 클린시트 단 7에 리그 14위입니다. 그리고 볼로냐의 모타 감독이 유벤투스한테 4전 4패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매서운 역습을 지닌 볼로냐, 하지만 유벤투스한테는 약한 팀이죠.
원정팀 유벤투스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패, 이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인텔에게 피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죠. 아무래도 이 경기를 소화한 만큼 체력적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볼로냐를 상대로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승점 삭감이 복구되면서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그 경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유벤투스죠. 득점력이 아쉬움은 좀 남는 유벤투스지만 실점률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최근 분위기는 안 좋지만 이 동기부여는 확실히 생긴 유벤투스죠. 배당은 유벤투스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이 떨어진 동기부여 볼로냐에 유벤투스에게 유독 약한 볼로냐죠. 유벤투스는 이 다득점 경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무조건 이기는 경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볼로냐의 패, 핸디, 무,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저희 세리아 투표지 구매한 거는 나폴리와 살레르니는 이거 오버, 무조건 오버가 나올 경기고요. 피오렌티나와 삼프도리 경기도 오버 추천드립니다. 볼로냐와 유벤투스의 경기, 이 경기도 볼로냐의 패 추천드립니다. 이 나폴리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에는 그냥 일반 승은 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핸디 승 같은 경우에는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버로 가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분데스리가인데요. 이 보훔과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여기 저희가 멘트를 수정을 못했네요. 먼저 홈팀 보훔을 살펴보면은 최근 리그 1승 2무 2패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 최다 실점팀이고 직전 볼프스부르크에게 5실점을 했죠. 원정 성적도 리그 19위예요. 원정에서 특히 부진합니다. 이 볼프스부르크에게 패하기 전까지는 근데 의외로 강팀 상대로 승점을 쏙쏙 빼왔죠.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이겼었고 프랑크푸르트와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홈 경기 도르트문트 상대로 2대1 승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강등 피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확실한 보움이죠. 원정팀 도르트문트입니다. 최근 리그 3경기 무패입니다. 미넨전 패배 제외하면 2003년 들어서 리그에서 1패밖에 없죠. 홈에서 올해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 근데 지금 리그 원정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데요. 이걸 좀 컵대회까지 확장해서 챔스까지 포함하면 5경기에서 최근 원정 승리가 없죠. 숄로터베크에게 결장을 하면서 느린 수비진의 뒷공간 발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원정 경기 후반 막판에 승점을 드랍하는 극장골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번 경기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그 1위로 올라선 도르트문트의 우승을 향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런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들 이런 거는 지금 변명밖에 안 되죠. 우승을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낼 그럴 도르트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배당도 도르트문트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수비 라인이 느슨한 보움입니다. 리그 1위 우승을 향한 동기부여가 강해진 도르트문트인 만큼 이 최근 원정의 부진을 씻을 결정적인 기회죠. 보움의 패, 핸디, 무, 우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아우크스인데 홈에서 대승을 노리고 있을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먼저 홈팀 프랑크푸르트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무 3패이긴 한데 강팀들과의 연전이 있었던 만큼 좀 감안해야 되겠죠. 유럽 대항전 출전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승점이 5점 차인 만큼. 이 글라스너 감독이 아우크스 상대로 3승 4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득점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당 1.7골. 최근 콜로만인의 득점력 기세도 굉장히 좋죠. 최근 도르트문트에게 다실점을 한 경기가 있었는데 수비력 개선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프랑크푸르트이긴 합니다. 원정팀 아우크스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하죠. 강등권에서의 아슬아슬한 성적이 승점 30인데 강등권과 5점 차밖에 안 납니다. 역습과 크로스 패턴을 많이 펼치는데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이 베리샤가 빠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1무 2패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이 불가능하고 베리샤가 빠져도 뭐 그래도 득점은 기록은 하는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선제골을 기록하더라도 쉽게 실점을 내주는 장면들이 많은 아우크스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공격력 그리고 약한 수비력이죠. 이 경기도 프랑크푸르트가 정배당을 받은 상황이고 공격력이 괜찮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이 수비력이 약한 아우크스 상대로 대량 득점을 홈에서 노려볼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 핸디 승,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이 샬케와 브레멘의 경기인데요. 이 홈팀 샬케 살펴보면 최근 12경기에서 3패만 기록하면서 이 전반기의 부진, 후반기에 만회하면서 기세가 괜찮습니다. 레버쿠젠전에 이 대패를 제외하고는 홈에서 강팀 상대로 승점을 많이 따냈습니다. 6경기에서 2승 3무 1패로 강팀 상대로 괜찮았어요. 이 요시다와 슈타르크가 복귀하면서 수비진의 안정감이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주전 골키퍼 페어만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어서 좀 아직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강등권 탈출이라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있어요. 좋은 기세를 이어 홈에서의 좋은 기세를 이어서 잔류에 도전하고 있는 샬케입니다. 원정팀 브레멘이죠.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 좀 부진했습니다. 10경기 2승.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는 그래도 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승리는 기록을 했죠. 1승만 기록한다면 산술적으로 잔류가 확정이 됩니다. 이 펠크로크와 둑시 결정이 예상이 되는 만큼 공격력에서 조금 약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 4년간 샬케를 상대로 패배가 없었던 브레멘입니다. 부진의 흐름을 이 헤르타 베를린 대승으로 끊어낸 브레멘입니다. 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그런 경기가 되겠죠. 배당은 홈팀 샬케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결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펠크로크의 부재가 약점이지만 주전 골리가 결정하는 샬케 상대로 승리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브레멘이 될 것 같습니다. 샬케의 패, 핸디는 마이너스 핸디이기 때문에 핸디 패,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투표 구매한 거는 보훔의 패, 프랑크푸르트의 승, 샬케의 패 이렇게 해서 5.3배 3경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9회차 세리와 분데스 3경기씩 추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